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론물리 실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험은 에너지 보존에서 탄동진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거와 연계된 이론에서의 내용을 잠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는 이론 강의에서 진행하는 6장 1과 에너지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일부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진행을 다시 해보죠. 일단 개라고 지금 현재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개라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라고 영문으로 얘기를 해주고 문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또는 공학에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정지와 어느 하나를 독특하게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탐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개는 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위라는 것과 합쳐져서 존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만 개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 주위는 개와 합쳐서 전체 우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표현은 행성 있고 항성 있고 그런 데가 우주가 아니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모두 포괄적으로 우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개와 주위 사이에는 경계가 있죠. 이 경계는 평소에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밀하게 어떤 개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데는 경계 조건들을 따로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언급된 경우는 없는데 이 경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개는 이번 챕터가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내용이니까 그 내용 기반으로 개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카테고리를 해보면, 크게 에너지는 이 개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입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과 관계된 항목들, 이 토틀리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밸런스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입자와 서로 배치가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변하게 되면 항상 1과 에너지가 인풋 또는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자 간의 배치가 저절로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이것은 속도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에너지가 축적 또는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외에 속도와 포텐셜 에너지 이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텀들은 이 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양을, 온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외부에서 일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인풋을 해주게 되면 이 시스템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만큼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효과는 운동 에너지를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온도와 관계되어 있는 텀들을 우리가 모두 다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락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고립계와 비고립계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계와 비고립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을 카테고리에서 구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립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립계는 영문으로, 고립은 영문을 쓰면 isolation이라고 많이 쓰고, 고립계니까 시스템이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를 모두 교환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고립계입니다.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딱 사진처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이미지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란색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문제시하는 영역이 시스템이라고 해주면,
이거의 컨테이너인 병이 3개가 있는데 병을 구성할 때 뚜껑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단열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단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맨 우측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노란색 액체는 안에 있는데 닫혀 있으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단열이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또한 교환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고립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2개의 시스템은 비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세분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러한 시스템은 물질이 교환되지 않고 에너지는 교환이 되는 시스템, 닫힌 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물질의 교환과 에너지의 교환이 자유로운 시스템, 열린 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자 해석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물질과 에너지 관점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고립계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필연적으로 열적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에서는 현재 단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있다가 거기다 찬물을 부은 다음에 고립계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네들은 모두 온도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온도가 모든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구동력이 없는 거죠.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최대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적으로 뜨거운 데가 있고 차가운 데가 있고 에너지가 계속 플로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장구한 시간 속에 결국은 열적 평형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구동력을 잃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엔트로피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으로 증가합니다. 비가역적이라는 얘기, 가역적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일단 가역이라는 얘기는 A에서 B 상태로 갔을 때 또 B에서 A 상태로 왔을 때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 비가역, 가역 과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과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을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그게 다시 내 위에까지 올라온다거나 내가 100만큼의 일을 해준 기관에서 다시 그 기관에서 에너지를 나한테 100만큼 줄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모두 비가역적입니다. 즉 갔다가 오는 데는 반드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가가. 보통 에너지로 쏟아내는데 에너지 소모 없이는 시스템을 다시 원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연력학적인 법칙이 바로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립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에너지 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만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립계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고립계는 이런 거죠. 여기를 내가 꽉 관찰을 했는데 에너지가 처음에는 100줄만큼 있는 것 같았어. 전체 에너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50줄이 됐어. 에너지가 변하죠.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50줄은 다른 데 이펙트를 일으키게 되고 전체 주위와 시스템을 합친 우주 관점에서 보게 되는 에너지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롤러코스터를 잠깐 보면은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무슨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배웠습니다. 롤러코스터 기차를 끌어올려 여기서 출발시켜 한참 돌다가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최대,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최대, 그리고 결국 다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늘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해주면 이 시스템은, 롤러코스터 시스템은 고립계인가요? 비고립계인가요? 비고립계인가요? 고립계라고 해야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얘가 떨어지면서 마찰 생기고 열 발생하고 소리 내고 메탈끼리 부딪히면 비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 로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주변과 에너지 인풋 아웃풋이 생기는 거고 전체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엄밀히 얘기를 해주면 비고립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립계라고 근사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 운동량, 충격량 얘기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한동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한동진자는 원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 에너지 보정 관점에서 한동진자 실험을 하겠지만 원래 목적은 총알을 같이 속도가 매우 빠른 놈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한동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총알을 출발을 시켜서 여기 있는 물체와 비탄성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나중에 충돌 후에 머지가 되고 얘네들이 같이 토탈 가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수식을 전개를 해보면 총알의 질량에 V1, 나무 투방의 질량에 라지 M, 속도 V2인 경우에 수식을 정리해보면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무조건 보존된다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운동량은 뭐 곱하기 무엇으로 규정되는 물리량이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벡터입니까? 아니면 스칼라 물리량입니까? 벡터 물리량입니다. 벡터 물리량. 방향이 관계될 때는 방향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는 운동량이 필요하고, 크기만 얘기를 할 때는 둘이 그냥 곱해서 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수식을 가만히 보면 충돌은 총알이 날아가서 나무 토막과 부딪혀야 되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이렇게 없네요. 충돌 후에는 둘이 머지돼서 같이 움직이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수식은 이렇게 정리되죠. 총알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속도는 나중에 머지되어 있는 전체 질량과 나중에 움직이는 속도 V2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수식 하나. 두 번째, 여기 충돌은 조금 전에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탄성 충돌과는 다른데,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이 보존되고 또 뭐가 보존된다고 그랬죠?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과 무엇이 보존됩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돼야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여기서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고립계입니까? 비고립계입니까? 고립계로 간주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고립계는 아니죠. 소리 나잖아. 열에너지 발생하잖아. 하지만 고립계로 근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돌을 가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초기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 토탈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수식은 간단합니다. 토탈 운동 에너지, 토탈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V2는 루트 EGH라는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올라간 높이를 H로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속도가 루트 EGH로 결정된다는 건 앞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V2를 소거를 해서 여기는 V2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정리를 해서 높이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높이를 측정하면 되거든요. 내가 줄자 갖다 놓고 몇 센치 올라가는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아까 V1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수식을 정리해서 V1에서 나타내면 스몰 n, 라지 n, 루트 EGH로 V1이 결정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수식은 이렇게 정리되는데 얘가 가지는 의미는 n이나 라지 n이나 높이, 중력과 속도 따위는 측정과 수식, 상수값을 통해서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값이죠. 모두. 그래서 결국 V1을 타당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동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를 했고요. 이거 기반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조교 선생님이 실험 이론에 대한 얘기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